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주제로 살펴보시겠는데요. 혼인관계에 기하지 않고 출생한 자와 부모 사이에 법률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민법상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을 기초로 하는 친생자 관계와 법률상 친자관계인 법정 친자관계가 있는데요. 우선 친생자 관계와 양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생자 관계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다시 나뉘어지고, 혼인 중 출생자는 생내의 혼생자와 준정에 의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생내의 혼생자는 친생 추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전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보실 것은 바로 친생자 중 혼인 외의 출생자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는 각각 법률관계가 달라지는데, 우선 혼인 외의 출생자가 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라는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전 시간에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렸던 법률상 혼외자가 그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생자로 전환되는 제도인 준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 외의 출생자란 부모가 혼인 관계 없이 출생한 자를 말하는데요.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도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혼외자의 부자 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며, 이미 앞 시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혼외자의 모자 관계는 분만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입장입니다. (2004년경)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무역업에 종사하던 갑은 부산에서 알게 된 병과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서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는 을이 있었지만 둘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는데요. 한편 동거녀 병이 2005년 9월경 A를 출산하자 A를 갑과 을의 친생자로 등재하려고 하지만 을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갑은 A의 혈액형이 갑과 병의 혈액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어 고민하던 중 사업차 유럽으로 여행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A는 자신이 갑의 딸로서 상속인임을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고, 을은 A가 갑의 친생자가 아님을 이유로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의 상속재산 분할 요구는 정당할까요? 또한 을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임의 인지와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강제 인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모와는 기아 등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통상 생부와 친생자와의 관계로 범위가 좁혀질 것입니다. 먼저 임의 인지를 보면 앞에서 본 정의에서와 같이 생부나 생모만이 자를 인지할 수 있는데요. 인지권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는 성년 여부를 불문하고 인지될 수 있는데요.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자여야 하지만 피인지자인 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에게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할 수 있고, 포태 중인 자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 친생추정을 받지 않지만 타인의 혼생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 및 타인이 인지한 자를 인지할 수는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인지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지신고에 의한 것과 유언에 의한 것이 그것입니다. 먼저 인지신고는 신고를 요하는 요식행위이며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한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유언에 의한 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가 없더라도 인지는 유효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인지신고 외의 신고와 인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만일에 남편이 법률상의 처 이외의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처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자는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되지는 않지만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출생신고가 있었을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인지의 무효와 인지에 대한 이의 및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는 인지 무효의 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지가 무효로 되는 경우로는 의사가 결여된 경우와 사실에 반하는 인지를 들 수 있을 것이고 인지자에게 의사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생부 아닌 자가 생부라고 칭하며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연 무효이므로 인지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 외의 자의 생부가 아닌 사람이 인지한 경우에는 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에 반하는 부자관계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만일 친생자가 아닌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로 오해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인지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이때 이와 같은 친자관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미 인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고 인지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의 취소란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인지를 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지자에게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인지 의사를 결정하게 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으로 인해 인지하게 하거나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인지하지 않았을 중요한 점에 대해 착각을 일으킨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인지를 취소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불성립되는 경우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인지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그 효력은 누구에게나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에 의해 발생한 친자 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에 기초한 모든 효과도 소급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제시해드렸던 사례를 해결하면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신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지요. 사례에서 갑은 혼인 외의 자를 출생했다고 믿었고 이 자를 법률상 배우자와의 출생자로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가 사례에서 분명치 않지만 만일 혼인 외의 자를 혼인 중의 친생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친생자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갑은 혼인 외의 자인 A가 자신의 혼외좌로 알았는데
혈액형 검사 결과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네요. 네, 그런 상태에서 갑은 사망하고 말았고요. 그 이후 A는 자신이 갑의 혼외 자인점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연 A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이 문제는 갑의 배우자 을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해서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망한 갑이 A를 인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따라서 인지무효의 소나 인지이의의 소를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강제인지, 즉 재판상 인지에 대해 알아보실 텐데요. 강제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강제인지는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소의 성질에 대해서는 부와 모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인지청구의 소는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 비로소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부에 대한 인지청구는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하지만 모에 대한 인지청구는 확인의 소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를 통해 법률 관계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모와는 출생으로 인해 모자 관계가 성립된 것을 인지청구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이 바로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지청구는 일신 전속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설령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부와 혼인 외의자 혹은 생모 간에 상당한 금전을 받고 그 대가로 인지청구를 포기하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혼인 외의 출생자가 후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실효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혼인 외의자는 성년이 된 후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의 사안이 앞에서 제시해드린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은 인지청구의 절차와 당사자를 보시겠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1월 내에 조정을 신청한 자가 조정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 비속 또는 그 각 법정 대리인이며 피고는 부 또는 모가 됩니다. 한편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자가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때에는 자기의 실제 생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 부인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자가 비로소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1차 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친생자 추정의 효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어서 소를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의 제기 기간은 부가 생존한 동안에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하나여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게 됩니다. 또한 자가 미성년자인 동안에 법정 대리인인 모가 자를 대리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 성년자가 된 후 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로 추정되는 자 사이에 부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간접 사실에 의해 밝혀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일단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지만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친자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친자관계 증명에 고려되는 사실로는 자를 포태할 무렵 모와 부 간에 정교관계가 있었는지, 다른 남자와의 정교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부가 청구인을 자기의 자로 믿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출산비를 지급하였는지, 이름을 지어줬는지, 생활비를 주었는지 등을 말하겠지요. 또한 혈액형 검사 혹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하면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즉 혈액형 검사 혹은 유전인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과 같은 과학적 증명 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 증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에 의해서 비로소 부자관계라는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먼저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의 효력 발생 시기는 바로 소급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효력 발생 시기는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인지된 자는 태어날 때부터 인지자, 즉 부와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과거의 부양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의 출생 시부터 당연히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지 전에 모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부양료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도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다만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 예를 들어 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인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사망한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그 자가 출생한 때로부터 친자관계가 발생함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표를 예외 없이 적용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법은 인지의 소급표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3자란 인지자와 인지를 받는 자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한 경우가 바로 피인지자의 공동상속인일 것입니다. 상속 개시 후에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이것은 인지의 소급표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피인지자 이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취득한 상속분을 침해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인지의 소급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이해되실 겁니다. 이를 두고 보통 인지의 소급표 제한은 상속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즉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긴 경우에는 피인지자는 그 제3자에게 말소등기 청구 등의 형식으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더욱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급표와 그 제한에 관해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인지받은 자의 친권 문제인데요. 2005년과 2007년에 민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강제인지, 즉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임의인지의 경우는 생부의 인지를 받기 전에는 모가 친권자가 되지만 생부의 인지를 받으면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다는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의인지의 경우 절차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지 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모란에 모만 기재되지만 인지가 된 후에는 부가 함께 기재되며 부모의 혼인 여부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된 혼인 외의 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인지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기본 증명서를 보면 인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지의 효력에 대한 마지막으로 인지받은 자의 성과 본에 관해서도 2005년 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인지되지 않은 자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생부의 인지 후에는 부의 혈통주의에 따라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던 것을 개정법은 여전히 부의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되면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지 시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때 인지신고를 할 때 자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한다는 취지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생략하면 인지된 자의 성은 일단 부의 성을 따라 변경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여 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알아보셨는데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다시 듣고 반복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 중에 준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는데요. 혼인 외의 출생자의 부모가 자의 출생 후 혼인하면 그 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해서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을 준정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익숙하지는 않으시지요? 그런데 준정은 이 개념에서 본 것처럼 부모의 혼인에 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모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혼인에 의한 준정과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 혼인 중에 부로부터 인지되어 준정되는
혼인 중의 준정, 그리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 해소 후에 인지됨으로써 준정되는 혼인 해소 후의 준정이 그것입니다. 준정의 효과는 인지와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인지의 소급효가 준정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지에서와는 달리 준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준정에 의한 혼생자는 친생 추정을 받지 못하므로 친자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해소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이 점 이해되시지요? 친생자 추정의 효과로 추정을 받는 자의 지위를 부인하려면 친생 부인 해소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망한 자도 준정에 의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사망한 자의 준정이 문제되는 것은 사망한 혼인 외의 출생자에게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부로부터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직계 비속을 남기고 사망한 후 그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로부터 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혼인 외의 출생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법률 용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소하여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사법률 관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일 겁니다.